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030의 반란, 2030의 표심이 과거 불과 1년 전의 선택과 180도 바뀌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이어 실제 결과로까지 이어지니 기성 정치권, 주류 언론에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해답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2030은 왜 이번에 힘을 실어줬을까? 신촌 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성기 연구원 그리고 뉴에이지 박혜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에이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지 대표 박혜민이라고 하고요. 뉴에이지는 만 40세 미만의 젊은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인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인 기초의원이 더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결국은 정당이랑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 네. 간판을 달지 않으면은 실질상 선거 이기기 어려우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초당파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촌 문화정치연구그룹도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선기 연구원입니다. 저희 단체는 젊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함께 문화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예. 두 분은 지금 그럼 2030 세대이신 겁니까? 네. 네. 이거 나이 여쭤보면 꼰대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요, 나이는 밝힐 수 있죠. 네. 예. 하여튼 2030 세대다. 이거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이 대본에 적혀 있는 거라서. 네,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게 2030은 왜 국민의힘을 선택했나 이런 것인데 원래 젊은 층은 진보 또 노인 연령층은 보수 이게 우리 선거판의 공식이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왜 이번에는 이게 깨졌다고 보세요? 자, 누가 아무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이 흐름이 깨진 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7년 당시 대선에서도 이명박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20대의 절반 이상이 보수 후보를 이미 선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청년이고 그 나이가 먹으면 보수가 된다라는 공식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최근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너무 많이 믿고 있는 공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유달리 사실 다른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선거판이 기울어진 가운데 청년층도 보수를 많이 선택했다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좁혀서 지난 총선 때는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이번은 그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질문을 말씀 주셨을 때 이제 거대 양당에서 민주당 표심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표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청년층 2030 세대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보 프레임 자체에서 좀 자유롭게 표심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대 양당으로 다 찍었던데요? 이제 거대 양당으로 다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객관식 항목의 투표 용지에 1번과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그 투표장으로 갔을 때 과연 이 답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왜 1번이었냐, 왜 2번이었냐라는 질문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표심을 결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에 기반해서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여쭤봅시다. 자, 여러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2030 세대는 공정을 중요시하는데 민주당이 공정을 지키지 않았다. 내로남불이다.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인국공 사태 비롯해서 쭉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국 사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자리가 없어졌다. 또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선거판에 나온 그 데이터들을 조금 그냥 투명하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다가 뒤집어지게 된 계기는 LH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네, LH
관련된 이제 비리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30 세대 내에서도요.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외에 뭐 공정성 문제, 일자리 문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문제 아니면 소통이 잘 안 된다 뭐 등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후적인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왔지만 이렇게 폭발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조금 더 보이는 것이지 어떤 뭐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특별히 청년층에게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뭐 문제를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간 언론에서 이 문제들을 2030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과정 속에서 특정한 20대, 30대 중에 뭐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과대대표되어 온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면들을 좀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 영향을 미쳤는데 LH 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말씀인 거고. 네,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앞에서의 어떤 해석들, 그러니까 언급해주신 해석들에 대해서 일면 다 어떤 부분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를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 2030 세대가 삶을 경험하는 욕망과 기성세대 이해가 계속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30 세대가 사실 불안정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자신의 삶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기성세대가 어느 순간에는 이 욕망이 굉장히 세속적이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소박하다. 어떤 때는 이 정도로만 충족되겠냐라고 시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욕망 자체를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건강하게 욕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LH나 조국 사태 등 되게 다른 비뚤어진 욕망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 이거에 대한 반사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30의 욕망을 좀 더 건강하게 표출하고 갈등할 수 있는 어떤 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 상관없이 이 다음에도 기성세대는 2030의 이해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이 말하는 욕망이라든가 공정, 저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림픽 하키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세대에서는 누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남북이 대화하고 이걸로 평화 체제로 가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2030은 그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좋지 않느냐. 이게 기성세대의 생각인데 청년들은 경쟁이 공정 아니냐. 결국은 이 사람들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경쟁을 해야만 공정하다라고 과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그러면요? 저는 어쨌든 인구권 같은 거는 왜 그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인구권 같은 경우를 이제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라는 방식으로 2030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자체의 프레임으로만 해석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예. 2030 역시도 더불어서 더 나은 삶을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불안정한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일방적인 방식으로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언론이 2030을 프레임 잡아서 다른 세대하고 다르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다르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주신 이슈와 관련돼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당시에 아이스하키팀 같은 경우에도 20대도 불만을 가졌지만 이를테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예.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정책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론조사를 하였을 때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그 정책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온 이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과연 청년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그 제작진이 저만 이해를 못한다고 하네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두 분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욕망이나 뭐 공정 다 이게 무슨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왜 문재인을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갔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줬던 사람들이 왜 옮겨갔냐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한 정당에만 투표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양측,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양측이 기껏 뭐 30%에 지나지 않고 언제나 이제 국민들이 소위 중도파라고 하거나 스윙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투표했다가 저쪽을 투표했다가 하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청년이 뭐 최근에 나오는 말들처럼 뭐 보수화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스윙보터의 숫자가 이 어떤 세대 안에서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의 선택이 이쪽이었다가 저쪽이었다가 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탈이념화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한 정당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찍을 수 있지 이게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는 노인 연령층은 쭉 보수 정당을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40, 50 세대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5대5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030이 지금 민주당을 한 7대3으로 찍어주다가 반대로 3대7로 찍어줬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죠. 이거 또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20대 남성들인데요. 20대 남성들은 가장 많이 보수 정당을 택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원인의 분석 중에 하나가 20대 남자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정부에서 페미니즘 여성주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서 그래서 심판하는 선거를 하면서 보수당에 줬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두 분 혹시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면 왜 안 하시는지. 예. 박 대표도 말씀해 주실래요? 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남성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20대 여성과 남성의 이제 지지율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차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자체 언론의 접근이 조금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2030 여성과 남성이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발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지금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그려내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사실 한 세대 안에서도 젠더에 따라서 어떤 공론장이 차이 나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10년,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게 이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터넷과 함께 젊은 남녀가 남성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로 나뉘어서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되는 배경이 달라진 그 시기가 누적된 결과로 지금 조금 다르게 같은 세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다른 여론이 형성되는 이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2030이 어떻다, 4050이 어떻다 얘기를 하는 게 다소 이제 세대만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환원시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20대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또 갈라치기 하는 게 오히려 계속해서 이 남성에게 또 어떤 잘못된 방향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싸우게 만드는 그 세력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 자체도 조금 그러한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우리 사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던 것들인데 특히 지역 갈등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옅어지고 있어요. 근데 젠더 갈등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또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면 논의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현실에 있는 문제고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지를 논의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분할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할선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를 좀 분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얼마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해서는 이 문제가 오히려 풀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 대표는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 층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젠더 갈등이 문제다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젠더 갈등으로만 이 선거를 해석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질문에 가깝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선거 빼고 얘기합시다. 그럼 다시 질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030 젊은 층의 젠더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지. 네, 맞습니다. 네. 2030에게 젠더 갈등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 원인도 사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을 갈라치게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논의를 더 건강하게 진전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책이랑 이런 게 어떻게 갈라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젠더 갈등을 없게끔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20대 남성들한테도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역차별 받는다고. 근데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면 그거는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이 논의 진전이 안 되니까. 오늘 그 주제가 사실 이제 어떤 페미니즘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긴 했는데, 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중립적인 가치로서의 성평등에 대해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지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페미니즘이 문제라는 담론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20대 남성과 여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갈라치게 하는 태도가 오히려 이 성평등이라는 공통의 지향을 다소 우리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과거에 그 20대 남성 인터뷰를 저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발견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20대 남성과 여성 각각의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보다도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 그러한 지향에는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중간 지대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저는 너무 오랫동안 20대, 30대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제 낙인 찍는 보도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을 되게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의 프레임을 많이 잡아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서적으로 동감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UAG에서는 결국은 젊은 정치인 양성 이게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 때 어쨌든 예전보다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보다도 젊은 정치인이 많이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바뀐 게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젊은 정치인이 많으면 좋아지는 우리 사회는 어떤 건지 정치권에 많이 들어갔을 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의미한 숫자로 들어가야만 더 바뀌는 장면들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30 세대의 경험과 환경을 이해한 정치인이 실제로 대표성을 가져야만 사실 2030이 자신들의 관점과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정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2030 세대가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미 연구원도 끝으로 뭐 같은 생각이죠. 젊은 정치권에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시죠? 네, 뭐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오늘 너무 짧아가지고 폭넓은 대화를 못 나누는데 다음에 좀 길게 1시간 좀 잡아주세요. 오래 좀 얘기하게.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UAG 박혜민 대표,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성기 연구원이었습니다.